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 6일차 예산 제도를 오늘과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첫 번째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을 볼 거고요. 두 번째 내일은 연기준 예산과 계획 예산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의미를 잘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산 편성은 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말고 지출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되면 그게 품목별 예산 제도.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나 몇 년 단위의 계획 같은 건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냥 돈을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올리면 상급자가 그걸 써도 된다라고 허락하면 내가 그걸 쓰는 제도.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가 상향이냐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품목별 예산 제도는 상향 과정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에 대한 허락을 받는 건 당연히 조직의 실무자,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상향식 과정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상향식의 분권적 예산 제도냐? 그건 아니고요. 의사결정, 집행권은 꼭대기가 행사를 했었던, 다시요. 합의 행사를 했었던 그런 시기의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실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한 예산 제도,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회계 정보를 잘 만들어주면 성공적인 예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 나오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이제는 사업의 단위 원가라는 걸 계산해서 단위 원가 곱하기 생산량.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별 단위 원가 생산량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위 원가 내에서는 품목을 조금 바꾸어도 괜찮은. 그래서 실제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냈는지, 사업의 완수를 했는지, 지금 현재 이 돈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특정 사업을 완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성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물건을 잘 생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투입한 사업을 잘 끝내기만 하면 이걸 성과라고 생각했었고요. 요것과 제가 신성과주의 예산은 꼭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얘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성과를 다른 의미로 표현해요. 여기서의 성과는 정말 결과 산출물, 투입한 것에 대한 산출물을 성과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신성과주의 예산은 성과가 실질적인 산출이자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목표, 여기에 기여를 했는지까지 보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그냥 사업별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통해 사업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신성과주의는 일단 대폭적인 재량권을 관리자에게 허용해서 예산 편성의 방법조차도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대신 성과에 대한 평가 책임을 강조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신성과주의 예산 모두 다 우리가 합리주의적인 예산제도의 개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점증주의 예산제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점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예산주의라고 얘기한다. 예산 이론이라고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미국에서 도입된 이유는 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우선순위 결정하는 건 못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다만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 지향의 예산 제도고요. 하지만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를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이고요. 오케이. 자, 199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제도는 1950년대가 있고요. 1990년대가 있습니다. 1950년대의 성과관리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이고요. 그 다음 1990년대가 신성과주의 예산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갑시다. 투입보단 산출, 산출보다는 성과. 이런 걸 강조하죠. 이게 1990년대에 등장했던 신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거리 청소의 사업을 예로 든다. 거리의 청결도, 주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그냥 결과물 말고 성과. 결과물은 거리총수 사업을 끝내는 거, 그로 인해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이런 건 성과. 그래서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기획이나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PPBS 계획 예산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의에 도드라지는 특징은 아닙니다. 성과관리 제도에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에요. 3번 X. 4번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 지표가 있어야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자율성 부여된 것만큼 책임을 지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표준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하기가 좀 어려워. 이런 점이 보통은 단점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이거 현재 맞는 선지가 돼요.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그래서 PPBS의 내용까지 알아야 사실 이 문제도 다 풀 수가 있는데 PPBS와 GBB는 내일 아침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제도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 특징의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아마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굿모닝 행정학 오늘 토요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불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거고요. 정말 불사르듯이 열심히 토요일 날도 공부합시다. 오케이?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